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포항을 찾아 배터리 산업 육성과 지원을 약속하고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는 4월 마련될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 실내체육관으로 들어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법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 지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포항은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 도시라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I셀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기 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포항은 유망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고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개를 만들게 됩니다.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 등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차근차근 준비해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포항을 찾아 경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오는 4월에 나올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중요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 바닥이 심하게 갈라져 있고 집안 곳곳에도 벽체가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이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 2017년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감에 컨테이너를 임시 대피소로 사용할 정도인데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정말 다른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잘 수가 없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아서 다른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포항시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진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주민들이 하루에 20명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고요. 30명 전화 문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진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시행령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진특별법이 통과됐으니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단체들도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드는 시행령은 지진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행령에서 지원의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이 정해지는 만큼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인 산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9월 1일까지 1년 동안 이뤄집니다. 포항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지진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의 길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의 지난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54로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나 낮았고 이달에는 더욱 떨어져 52로 전망됐습니다. 비제조업도 지난달 지수가 67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6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오늘 서울 로터스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영경 교수를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지난 1993년부터 동국대 경주 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과학기술대학장과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 4년입니다. 경주 엑스포안 솔거미술관이 관광자원으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새 관람객이 10배나 껑충 뛴 가운데 관람객도 젊은 층에서 가족 단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솔거미술관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금강산 총석정 동해 일출도 가로 세로 4~5m의 큰 화폭에 힘찬 붓질로 금강산을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연을 새롭게 해석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필체가 웅장하기도 하면서 또 자연스러움이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또 색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전시된 박대성 화백의 작품은 5개 관에 100여 점. 박 화백의 작품뿐 아니라 미술관 안 사진 명소도 관람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창문을 통해 보는 자연은 움직이는 그림으로 도내 베스트 포토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뽑혔습니다. 그냥 그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연 풍경도 같이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미술관이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고. 이에 힘입어 솔거미술관이 경주 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3,000여 명이었던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는 14만여 명으로 3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엑스포 개최 영향이 컸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저희 사생대회 그리고 음악회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특별기획전을 준비해서 또 다시 찾고 싶은 미술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화의 대가 박대성 화백의 작품 830여 점을 기증받아 지난 2015년 문을 연 솔거미술관. 행사 때만 반짝하고 사라진 다른 엑스포 콘텐츠와 달리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해양 환경을 살리기 위해 올해 폐어망 어구를 적극적으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월 1회 해양 및 어항 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해 어업인이 직접 방치된 폐어망이나 어구를 수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매년 200여 톤에 달하는 해양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약 6천만 원을 투입 37회에 걸쳐 어업 폐기물 23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계는 오늘 경주 더 K호텔에서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을 돌아보고 격려한 뒤 새롭게 도약하는 경북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의 최종 목표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덕군은 주민들이 재난과 범죄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부터 가스 사고 상해 후유 장애까지 22종의 각종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등 등록 외국인도 가입돼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주민이나 가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화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 라이온스 클럽, 울진 신효상 씨, 양덕 3구 트리니엔 2차 입주자 대표회의, 울진 금강송면 쌍전일리 주민일동, 포항시 산림조합 여성산림문화대 회원일동, 울진 금강송면 금강송휴게소,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대표 강성덕 씨, 농가주부모임 울진군 연합회 회원일동, 울진 금강송면 3근1리 방희수 씨, 울진 금강송면 쌍전일리 김일부 씨, 울진 금강송면 소강1리 남희석 씨, 울진 금강송면 3근1리 사영호 씨, 울진 금강송면 정곡리 김삼진 씨, 울진 금강송면 농촌지도자회, 울진 금강송면 3근1리 부녀회, 울진 금강송면 소강1리 노인회, 울진 여성농업인단체, 울진 금강송면 광회1리 강정자 씨, 울진 금강송면 3근1리 사화진 씨, 울진 금강송면 3근1리 김명준 씨, 울진 금강송면 쌍전일리 박찬득 씨, 울진 금강송면 3근 초등학교장 이민학 씨, 울진 금강송면 광해1리 이덕천 씨, 울진 금강송면 광해1리 부녀회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 소방서는 지역의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새 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며 출산 예정일과 진료병원 등 출산 관련 정보를 119 안전센터에 등록하면 위급 상황 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까지 핵심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 300곳을 발굴해 육성합니다. 경북 행복기업혁신펀드 450억 원, 지방상생 일자리 창출 투자펀드 167억 원, 창조경제펀드 40억 원까지 657억 원을 조성해 벤처기업 투자를 늘립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핵심 부품 소재 개발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포항 딸기가 첫 수출 상차식을 갖고 미국 괌과 사이판으로 공급됩니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딸기는 포항 최대 시설 딸기 생산지인 흥해읍에서 생산된 설향 품종으로 첫 수출 물량은 1.5kg 150박스입니다. 그동안 포항 딸기는 저장성이 약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공기를 통한 수출길이 열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울진군 북면 등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에서 불법 엽구 수거 활동에 나섰습니다.